제가 비행체라든지 각종 뭐 잠수함, 각종 추진 구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연소실보다는 그래도 100개의 연소실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후, 좌우, 옆에도 설치, 밑에도 설치, 위, 아래 설치, 밑에서 설치해서 수직 이착륙이 사용될 수 있고요. 방향을 이쪽 연소실을 끄면 이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쪽 거를 하면 이쪽 거로 나가게 되고, 이쪽 걸 끄고 이쪽 걸, 그러니까 사방에 나가지고 이쪽에 연소를 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방향으로. 이쪽을 끄고 이쪽 연소실을 가동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전후도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도 움직일 수 일반적으로는. 또는 그럼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옆으로도. 비행체 구조는 약간 원반형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물건을 탑재해야 되긴, 너무 얍실한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두툼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사방에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체의 저항을 공기하고 마찰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길이가 틀린 또는 굵기가 틀린 압축 공기에 나가는 구경이 틀린 거죠. 그것을 이렇게 앞에 싸가지고 나가면 공기와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하려면 여러 공기를 여러 군데 구멍에서 빨아들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공기와 마찰을 줄여주면 비행체를 특수한 금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거, 소위 파형이 틀린 그런 전파를 앞에다가 길이를 틀리게 해서, 그것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앞에서 쏴주면은, 그렇죠. 공기를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전판 같은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이렇게 서로 복합 전파죠. 여러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를 묶으면 훨씬 강력하게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판들을 밑으로 돌려주면 바닷물을 끌어올리게 해서 열기를 수증기 공급하고 슈퍼 태풍을 만들 수 있고, 육지에서 하면 토네이도가 만들어집니다. 회전을 시켜주면 그걸 이제 비행체 뒤에다 달아가지고 쏘면, 그렇죠.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비행체를 밀어주겠죠. 그러나 만약 추진 엔진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지나친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것을 하나가 아니라 트윈으로, 3로, 넷, 다섯, 10개, 다연장포처럼 10개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럼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강력하겠죠. 예.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도 이렇게 다연장처럼, 제가 땅굴 공략할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라, 다연장포처럼 해갖고 구멍을 여러 가게 해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기를 여러 개 달아놓고 강하게 빨아들여라. 그러면 여기 안에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고, 거기서 질소를 집어넣으면 한 10초에서 15초 사이로 기절하고 몇 분 안에 죽지 않겠습니까? 1, 2분 사이에 호흡이 안 돼서 아마 몇 분 사이에 죽으리라고 생각. 수소산소 넣고 불 당기면 되는 거. 진공 상태니까 순식간에 빨려들죠. 지하기지나 땅굴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 공기 방식을, 이 압축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기를 뽑아내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를 뽑아낼 때는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되겠죠. 공기를 뽑아낼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확성기처럼 뽑아내. 이거를 갖다가 10개를 배치한다고 생각. 다연정처럼 공기 순식간에 공기가 빠져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것을 추진체로 만들어 놓는다. 잠수함 추진체다, 배 추진체다. 엄청 빨리 달리겠죠. 공기 부양 정도 그렇고, 하나보다는 10개입니다. 10개를 배달하면 엄청난 고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거를, 여기는 길이가 길잖아요.
길이가 긴데 길이가 짧게 만드는 이런 그런 거 조그만 것도 대중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길이를 틀리게 해서. 자, 그럼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겠죠. 조금씩 작게 해라. 예, 그렇게 해도 숫자가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활용 비행체 드론이나 이렇게 비행체 그것을 추진 구조를 놨다고 합시다.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위아래로 딱 해가지고 갑자기 2개를 만들어냈더니 갑자기 또 3개 4개 늘어날 것 같은 기세야. 참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그 하나의 회전축에다 위에다가 3개에서부터 10개 뭐 몇십 개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달아놓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망으로 감싸야 되고 서로 프로펠러가 사이즈가 똑같을 수도 있으나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틀리게 배치해도 된다고 대중소나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더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게를 프로펠러 비행 헬리콥터처럼 크게 만들지 않아도 추력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인해서 추력이 강하게 생기게 되겠죠. 기체를 위로 들어 올려주거나 이렇게 된다고. 밑에다가 배치해도 되고요. 오늘 보통 위에다 배치하거나 이렇게 밑에다가 몇 개만 뭐 밑에 2개 위에 2개 이렇게 놔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프로펠러에 여러 개를 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구조인데 이것을 자꾸 기술을 갖다 하나 둘 이렇게 침범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씩 저를 설득시킬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를 설득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설득시켜야지 이게 자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그것을 아니다 저 사람이 만들었는데 뭐 나도 만들겠다 하면 그렇죠. 그거 뭐 그 방법 너도 나도 만들면 싼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익을 전혀 못 보고 중국 같은 데서는 5분의 1 가격으로 나오면 금방 망하죠. 투자해놨다 아무도 돈 못 봅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펠러도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가 있다 그러면 많이 프로펠러를 놔주면 그런 것을 엄청난 물건을 들어 올릴 때가 있잖아요. 화물 같은 거. 그 무게를 버텨야 되는데 프로펠러기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구동이어야 되거나 프로펠러 숫자가 많아지거나 하나의 회전축에 다중 프로펠러가 있는데 보통 5개라고 5개 프로펠러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에다 2개 놓고 위에다가 5개 놓거나 위에다 3개 놓거나 이런 보다 강력한 추력이 가능하죠. 이런 식의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를 다. 그럼 이런 거를 4개를 배치할 수도 있지만 10개를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10개를 배치하면 훨씬 더 강력한 구동이 가능합니다. 망 안에 쌓여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사람도 안 다치고 전선 자르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만 흡입하고 망을 놔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면은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거 없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날개만 부딪히지 않게끔만 딱 배치해가지고 뭐 10개 놔도 상관없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연장포도 보면은 하나의 포가 아니라 10개, 뭐 2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는 배에서 추진할 때도 이 구조를 양수기 같은 거 물 뺄 때도 하나보다는 10개입니다. 2개, 3개, 4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가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공청소기도 그렇죠. 2개에서 동시에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가 구멍이 보통 1개잖아요. 보통 구멍이 1개인데 내가 보기에는 2개, 3개, 5개 뭐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진공청소기 방식이 하나의 구멍에서 빨아들인 것보다 5개로 빨아들이면 훨씬 더 골고루 밑면에 이렇게 작용해서 빨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진공청소기는 제 방식에 나옵니다. 하나에서 강하게 그 안에는 이제 서로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강하게 빨아들여주고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먼지를 걸러주고 남은 공기는 외부로 빼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은 진공청소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 양수기도 그렇죠. 동시에 빨아들이면 빨대 10개 해가지고 빨아들이면 더 빨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수기 자체도 하나의 회전축이 아니라 10개의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그 안에 프로펠러가 달려서 10개의 빨아들이는 호수가 있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빨아들이죠. 공기도 압축 공기도 이렇게 그렇죠. 땅굴 같은데 빼듯이 물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양수기 프로펠러는 하나의 일체화된 잠수함처럼 하나 일체화된 프로펠러기를 가진다.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에서 강하게 회전시켜서
안으로 빨아들여주면은 양수기 뭐 하나에서 호수로 빨아들인 거 10개에서 회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가정용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2개, 3개, 4개, 5개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구조. 이걸 통해 빨아들여서 강하게 그래서 한꺼번에 통로를 두 군데,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한꺼번에 물을 빼버리는 구조. 빨아들인 다음에 그것도 외부로 또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양수기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압축 공기도 하나의 그 통로에서 제가 수직이 착륙할 때 하나의 통로에서 압축 공기 내뿜을 때 송풍 구조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송풍 구조도 보면은 하나로서 딱 압축해가지고 딱 보내도 좋지만은 2개, 3개, 4개, 5개 송풍이 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빨리 청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페인트 같은 데 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페인트도 그 방식. 페인트 쏘는데 뭐라든지 도장할 때도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송풍 구조가 그렇죠. 보다 송풍 구조가 이렇게 길이가 보다 더 길거나 그 안에 이렇게 서로 간격이 틀린 간격이 틀린 회전 구조, 나사 간격이 틀린 거죠. 안에 회전 구조가 공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길이가 어느 정도 좀 길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압축 방식이 돼가지고 빠르게 되고 그 위를 그렇죠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대나무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은 훨씬 강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송풍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압축 공기 내뿜을 때도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보다는 그렇죠 하나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보다는 4개 쌍다리 역할을 하는 4개 강하게 압축 공기를 내뿜는 거, 잔잔하게 조금씩 내뿜는 거, 많은 구멍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탄 구멍처럼 해갖고 내뿜어도 기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머지 4개는 강력하게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가 많이 한다는 거죠. 항공모함처럼 갈 때도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연소실 숫자가 많을수록 확장이 엄청나게 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은 많은 연소실 숫자를 두는 것. 거기다가 수소를 움직인다 그러면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고 그것을 산소하고 결합해주는 산소하고 섞어주는 공간이 투기한 제구조. 그러한 것은 연료를 보관할 때 폭발이 쉬워가지고 그래서 좀 연료를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거죠. 온도를 높여줄수록 연료, 휘발유다, 경유다, 산소, 가스다. 그러면 그 연료 온도를 높여주고 그걸 태워주는 방식, 그런 연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그거를 저는 중간 조정소라고 합니다. 이 기술 구조가 자동차나 또는 비행체나 어떤 것에 배나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그렇죠. 엄청나게 추력이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엄청난 추력이 생긴다라는 이론은 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소, 산소, 수소 2, 산소 1이 불안가스인데 폭발 위험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비행체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이게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해결한 부분이거든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 탱크도 하나의 탱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탱크로 해서 압력을 분산시켜서 잘 터지지 않게 하고 격벽 처리해서 외부 충격에도 이상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수소나 전기 양을 조절해서 변속기가 필요 없이 연료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이 방식도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행체, 각종 비행체에서도 프로펠러도 그렇고요. 모든 형태도 다 가능합니다. 출력을 연료의 양을 통해서 출력을 조절한다.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연료의 양을 통제해서 우라늄 분말 조금만 넣으면 폭발 위험도 없는데 왜 그 방식을 안 하냐라는 하나의 원자로에서 거대한 물을 갖다가 끓이느니 수백 개의 솥에서 물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끓이면 우라늄하고 수소, 산소를 태워가지고 끓이되 우라늄이 탈 만큼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됩니다. 산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무기급으로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고열이 일어나고요. 우라늄 분말이 태워지고 완전 연소에 가깝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도 없어진다. 그걸 가지고 물을 끓이는 전기발전이면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솥에서 물을 끓여서 한 군데로 모아줘라. 전기발전하고 싶으면 또는 그것을 소규모로 해서 각 지역별로 그렇게 도시다. 그러면
그 수십 개 수백 개로 했기 때문에 그 과열 문제가 없어요. 바닷물로 식힐 필요가 없어서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도 수소 산소에 태워주니까 수소 산소로 수소 보관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없게끔 수소 탱크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분산시켜 압력도 분산시켜주고 그래서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비율까지 같이 산소도 비율도 높여주면 고온이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태워서 원자력 발전을 한다면 우라늄 분말 좀 넣어라. 우라늄 분말을 그때 쓸 만큼만 딱딱 우라늄 가루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연료병을 갖다 많이 넣어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할 위험도 없고 엄청난 발열 문제도 없다면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발열 문제가 조그맣게 건설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소형 원자로하고는 틀린 방식이죠. 수십 수백 개로 물을 끓여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 그러면 얼마든지 뭐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크게 확장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물 꼭 그 뭐 태워서 연료를 태워서 하기보다는 수력 풍력을 통해서 제 방식에 하나의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그 위를 연통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많이 겹쳐놓을수록 좋아요. 많이 겹쳐놓을수록 보다 촘촘히 해놓을수록 전기는 많이 생산되니까 이 방식을 하시면 제 방식을 하는 회전축에 돌릴 때는 수력발 이것은 이제 수력발전에도 이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이 물로 돌리느냐 그러면 수력발전이고 풍력으로 돌리느냐 그러면 풍력발전소가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회전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조금만 물레방아식으로 돌리면 상하자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이 물레방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물로 돌아가면 물레방아고 공기로 돌아가도 물레방아가 공기로 돌아가면 뭐지? 하여튼 물레방아식으로 회전 구조를 만들어서 원통형으로 수없이 배치해갖고 각각 회전축을 돌릴 수 있게 만들고 전선을 뽑아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지상으로 내리면 될 일이다. 뭐 엄청 거대한 거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수리하는데 돈을 더 많이 들어가고 한번 고장 나면 그렇죠. 1년 생산한 전기보다 더 많은 수리 비용이 들어가고 그게 뭐냐. 수리도 어렵고 이런 방식을 하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 터빈 발전을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거대 하나에 원자로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터질 위험도 하는데 수십 수백 개 솥에서 끓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끓여가지고 그것을 갖다 강하게 공급만 해주면 됩니다. 작게 만들어도 되고 크게 만들어도 되고 확장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우라늄 분말을 그때 쓸 만큼만 딱 하니까 완전 연소가 되고 방사능 문제도 없어요. 지금 터지면 뭐 작살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다. 되게 무식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물 끓여서 뭐 수백 군데에서 수천 군데에서 끓여서 하나로 모아주면 어떠냐 라는 거죠. 좀 우라늄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라늄 액상 분말 그다음에 수소 산소 섞어가지고 폭발 행정을 통해서 회전축을 돌려도 상관없다. 또는 전기로 들어서 이렇게 좀 전기 10을 들여서 전기 10억을 만약에 생산되는 이론적으로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분기해가지고 이 특이한 방식 3개나 뭐 4개나 5개, 10개로 분기해도 상관없어요. 2개로 분기해도 상관없고 다시 전선을 분기해서 다시 큰 전선으로 합해주는 이런 구조 보다 두껍겠죠. 그런 부분 구동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강력한 구동이 가능한 강력한 전기로서 회전축을 돌려주면 아주 강한 에너지, 강한 힘으로 돌리기 보다 많이 돌아가고 전기를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합니다. 전기 10을 들여서 15를 생산한다면 무한 발전이거든요. 이런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모터를 돌리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모터를 이렇게 원형식으로 코일을 감아놓고 전파포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원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일렬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쭉 배치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원형 코일을 서로 굵기가 더 원형 코일을 감아놓으면 그래서 거기서 파동 방식의 전기가 이렇게 동심원처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도 좀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게 배치하면 그래서 전기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코일을 감아놔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하셔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식으로 해갖고 회전축을 돌리는 것 같고 저렇게 화력 발전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다. 이번 그 회전축은 그때 이제 회전축은 뭐 길이가 20m, 40m, 100m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력을 돌려줄 수만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이렇게 20m, 40m, 50m, 60m, 100m 이렇게 길게 회전축을 가져가서 거기다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쫙 이렇게 회전축에 감아놓고 원통형으로 연고자석을 촘촘히 서로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을 몇 겹으로 사방을 360도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이 엄청 생산이 많이 됩니다. 전기를 뽑아서 전기 만들 때도 그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으로서 뽑아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선 구조는 제 특유의 구조로서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평균 이론에서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배치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기선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굵기가 같은 것을 두 개에서 이렇게 감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굵기가 틀린 것을 인위적으로 틀리게 해놓으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로 전기가 왔다 교류하는 모든 열기와 냉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관이라든지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그 막대기 이런 것들을 서로 붙여놔도 열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히터기 할 때 물을 데울 때 물이나 공기를 데울 때 그거 쓴다고 그래서 금속을 꽈배기처럼 꽈주면 열의 저항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같이 붙여서 배치해 놓으면 강하게 된다. 그것을 또 금속판으로 하나 더 결합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속관 뭐 이렇게 냉매가 흐르는 금속관을 서로 굵기가 틀린 냉매를 흘러가 증발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방 안에서 보일러 깔아 놓듯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구조죠. 그런 것을 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것을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표면적을 넓혀갖고 빠르게 냉각을 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냥 돼지꼬리 히터 할 때 물 데울 때는 돼지꼬리식으로 있잖아요. 그거를 안에서부터 10개까지 해가지고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파동 형식으로 생긴다는. 파동형 생기면 강한 구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회전축을 강하게 돌려준다. 이 방식은 예전에도 없었고 저에게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